안녕하세요. 잠의 안식처 잠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 에드워드 티치 또는 검은 수염, 블랙비어드라고 부르는 남자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블랙비어드의 삶은 시작부터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론 1680년 무렵 영국 남서부의 브리스톨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확실히 증명할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문서들에는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 티치, 에드워드 테치 혹은 다른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해적들은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톨 출신이라는 설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당시 브리스톨이 영국 최대 무역항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런던이나 맨체스터가 더 유명하지만 17세기 당시 브리스톨은 영국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원들이 이곳에서 바다로 나갔고 에드워드 티치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현대 연구자들은 북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블랙비어드의 어린 시절은 역사 속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영국 제국이 급속도로 팽창하던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블랙비어가 살아가던 시대의 대서양은 엄청난 부와 폭력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뉴욕. 수많은 식민지들이 생겨났고 설탕과 담배, 커피, 향신료 같은 상품들이 유럽으로 끊임없이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가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범죄가 따라옵니다. 당시 바다에는 두 종류의 해적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락션 선장, 영어로는 프라이비티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국의 배를 공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뒤에서 몰래 운영하는 해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유명한 프랜시스 드레이크도 사실상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무법자 해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해적은 대부분 이 부류입니다. 17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카리브해에는 엄청난 양의 상선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적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1701년 유럽 전체를 뒤흔든 대전쟁,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까지 얽힌 거대한 전쟁이었고 전쟁의 주요 무대 중 하나는 바로 대서양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많은 선원과 사락선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에드워드 티치 역시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700년대 초반이 되자 그는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는 영국 사락선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며 전쟁에 참여했고 기록에 따르면 특히 대담함과 용기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선장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장교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1713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은 긴 협상 끝에 마무리되었고 영국 정부는 더 이상 수많은 설악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의 선원과 설악션 선장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육지로 돌아갈 것인가, 상선 선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해적이 될 것인가. 많은 이들이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티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717년 에드워드 티치는 본격적으로 해적 활동에 뛰어듭니다. 그는 처음에는 스티드 보넷이라는 해적 밑에서 일했습니다. 보넷은 원래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사해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적으로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선원들과 갈등도 심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보넷을 밀어내고 대신 에드워드 티치를 새로운 리더로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티치는 점점 블랙비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해적들과 함께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과 카리브해를 돌아다니며 상선을 습격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인근 바다는 사실상 무법지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거의 없었고 해적들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빠르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작은 슬루프 선을 얻었고 또 다른 배, 리벤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717년 11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리브해 세인트 빈센트 인근에서 그는 거대한 프랑스 노예선을 발견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라 콩코르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 나르던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블랙비어드와 그의 선원들은 포격을 가했고 프랑스 선원들은 곧 항복했습니다. 길이 30m가 넘고 40문의 대포를 장착한 거대한 배. 블랙비어드는 이 배를 자신의 기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바꿉니다. 퀸 앤스 리벤지, 앤 여왕의 복수. 훗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선 중 하나가 되는 배였습니다. 퀸 앤스 리벤지를 얻은 뒤 블랙비어드의 세력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의 함대에는 수백 명의 해적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상선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적들이 노리는 것은 영화처럼 금은보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설탕, 담배, 커피, 면화, 향신료, 염료, 이런 상품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보물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훔친 물건을 팔아 술과 도박, 향락에 탕진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특히 외모와 연출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검은 수염은 얼굴 전체를 덮을 정도였고 일부는 따서 귀 옆으로 늘어뜨렸다고 합니다. 전투 때는 모자와 수염 사이에 천천히 타는 도화선을 꽂아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지옥에서 나온 악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몸에는 여러 자루의 권총을 차고 다녔고 거대한 체격까지 더해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사실 블랙비어드는 꼭 싸워서 이기는 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겁먹게 만들어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 뛰어났습니다.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심리전의 천재였습니다. 1718년 블랙비어드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해적 사건 중 하나를 벌입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구를 봉쇄해버립니다. 당시 찰스턴은 북미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담배 무역의 중심지였고 엄청난 양의 상품이 유럽으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거대한 항구를 해적이 봉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비어드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는 항구 입구에 배를 세워 지나가는 선박들을 하나씩 납포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관리들과 부유한 승객들까지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몸값을 내놓으라고. 흥미로운 점은 블랙비어드가 금보다는 약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선원들 사이에 질병이 돌고 있었거나 약물과 술 소비가 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총독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몸값과 약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무려 열흘 가까이 대형 항구가 해적에게 마비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블랙비어드의 이름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비어드가 가장 강력했을 때 영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해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원래 영국 편에서 싸우던 사락션 출신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사면. 1717년 영국 국왕 조지 1세는 해적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복하면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흔들렸습니다. 블랙비어드 역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큰 한탕을 벌인 뒤 은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턴 봉쇄 사건이 바로 그 마지막 대형 작전이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이후 블랙비어드는 노스캐롤라이나 총독 찰스 에덴에게 찾아가 사면을 받습니다. 문제는 에덴 총독이 매우 부패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해적들과 몰래 거래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쪽 버지니아 식민지 총독 알렉산더 스팟 우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적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블랙비어드가 사면 이후에도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랙비어드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718년 11월 버지니아 총독 스팟 우드는 로버트 메이아드 중위를 중심으로 토벌대를 조직합니다. 두 척의 배와 수십 명의 병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블랙비어드를 죽이거나 생포하는 것. 메이나드의 부대는 조용히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시 블랙비어드는 오크라코크 인렛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체포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날 밤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1718년 11월 22일 아침, 마침내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랙비어드는 자신의 배 어드벤처호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배가 얕은 모래톱에 걸려버립니다. 메이나드의 병력은 점점 가까이 접근했고 양측은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블랙비어드는 직접 칼을 들고 메이나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을 여러 발 맞고도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메이나드의 칼이 부러질 정도로 격렬한 난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병사가 뒤에서 블랙비어드의 목을 크게 베었고 이어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총상과 칼자국이 수십 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메이나드는 블랙비어드의 목을 잘라 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지니아 강 입구에 전시해
다른 해적들에게 경고로 삼았습니다. 블랙비어드의 죽음 이후 영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해적 소탕에 나섭니다. 스티드 보넷은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고 칼리코 잭 레컴 역시 처형되었습니다. 여성 해적으로 유명한 앤 보니와 메리 리드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1722년 또 다른 유명 해적 바솔로뮤 로퍼츠가 사망하면서 해적 황금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유명 해적들은 결국 죽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일부만이 멀리 인도양으로 도망쳐 살아남았습니다. 해적의 삶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짧고 폭력적이며 결국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블랙비어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비어드의 흥미로운 점은 실제 활동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해적 생활은 겨우 2년 정도. 그럼에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검은 수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자, 몸에 가득 찬 권총, 그리고 대담한 행동. 찰스턴 봉쇄 사건처럼 믿기 어려운 사건들까지 더해지며 사람들은 그를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괴물 같은 존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724년에는 가장 악명 높은 해적들의 역사라는 책이 출판되며 블랙비어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집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적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적 깃발, 술과 난동, 숨겨진 보물, 공포스러운 선장. 이런 이미지들이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설, 보물섬, 피터팬의 후크 선장, 그리고 현대의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까지 원피스에도 수많은 해적 캐릭터들이 블랙비어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오래된 난파선이 발견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 배는 블랙비어드의 기함, 퀸 앤스 리벤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십 문의 대포와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2011년에는 사실상 블랙비어드의 배로 인정받게 됩니다. 300년 가까이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전설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블랙비어드는 분명 잔혹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선을 습격했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전설로 만들었고 그 전설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해적의 모습, 검은 깃발, 거친 수염, 공포스러운 선장, 자유와 무법의 상징. 그 중심에는 여전히 블랙비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에드워드 티치라는 남자가 진정으로 남긴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검은 수염, 블랙비어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단순히 운 좋게 유명해진 짧은 시대의 해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해적이었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